방금 말한 불법적인 측면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혹인데요. 일단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해운 장관 지명자는 돈이 많습니다. 175억. 그런데 그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 아파트에까지 당첨이 됐습니다. 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운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얼마나 로또 청약인지부터 보시죠. 로또 청약으로 35억 차익, 대단하죠? 2024년 8일 배우자 이름으로 반포동 A아파트 무주택 자격 청약에 당첨됩니다. 무주택이라 서러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20몇 억 전세였잖아요. 그 무주택을 넣어서 경쟁률 80대 1을 뚫고 분양가 36억 7,840만 원에 반포동의 비싼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70에서 80억대다라는 거니 35억 이상이 값이 오른 거죠. 대단한 자산 형성이죠. 그런데 이게 합법이고 적법 절차면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뭘까? 위장 미혼으로 로또 당첨된 건 아니냐, 청약에. 이해운 후보자 장남이 2023년 8월에 취업 후 세종시에 거주했습니다. 2023년 12월에 용산 아파트 전세 계약,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안 했습니다. 2024년 7월 29일 바로 배우자가 그 로또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면서 장남을 미혼인 것처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서 청약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점이 돼요, 청약 가점. 가족 인원수,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그리고 2024년 7월 31일 용산 전셋집으로 아들은 주소를 이전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미혼의 부양가족이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3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내고 있는 그 로또 청약 아파트에 당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장남의 포함 여부가 청약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가 중요하겠죠. 함께 보시죠. 당첨된 점수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분석했습니다. 청약 가점이 74점인데 무주택 기간이 32점,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17점, 부양 가족 수 4명이 가점 25점이었어요. 당첨 최저점이었습니다. 74점. 턱걸이로 이해운 지명자의 남편은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건데 위장 미혼 장남을 원칙대로 빼면 당첨권 탈락 점수가 69점이 된다라는 게 천하람 의원실의 분석입니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당첨 자격이 아닌데 장남의 신상 관련 내역을 허위로 꾸며서 당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누군가의 당첨 자격을 뺏었다라는 논란도 가능해집니다. 부정청약 아니냐라는 건데요. 검사 출신 나와 계시잖아요. 검사 출신이 봤을 때 이건 부정청약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부정청약이 의혹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은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게 저 제도의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3명이나 데리고 사니까 좀 더 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금으로 36억을 내서 분양 당첨돼도 그것을 좀 낼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을 가지면서도 애가 3명이 집이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유리한 거죠. 그만큼 유리한 것이고요. 이게 사실상 그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이 변명 자체가 저는 명백히 허위라고 생각하는 게 직장은 세종시에서 다녔어요. 주말 부부 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장남이 지금 해명 자체가 장남은 저기 서초동에 있는 이해운 부부와 같이 살고 네. 며느리는 용산에서 따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신혼 부부가 네. 어떤 이유로 같이 서울이고 하나는 서초동이고 한쪽은 용산이라서 멀지도 않은데 주소 허위 이전 아니냐라고 하니까 네. 그런 해명이 나온 거예요. 네, 그 해명 자체가 명백히 허위 해명이고요. 네. 저 날짜도 한번 보십시오. 이틀 간격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서초동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딱 청약하고 나서 바로 이제 배우자가 있는 용산 집으로 옮겨버린 거죠. 이게 전형적인 어떤 허위 서류를 냈을 때의 수법이고요. 저게 지금 실질적으로 2가지 법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습니다. 주택법상 네.
그 건설교통부 장관은 저런 경우가 적발되면 예. 저 청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취소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아닙니다. 의무 취소한다.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당장 지금 일단 우리 제작진이 지금 또 주택법 65조를 미리 찾아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라도 착수를 해야 되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받을 경우 이를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계약을 취소한다.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 맞습니까 법 조항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취소권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은 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무라서 즉시 의무를 이행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처벌 규정도 있어요. 저 주택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위나 기망의 방법으로 원래 같으면은 절대 분양받을 수 없는 것을 분양받았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저게 지금 시세가 80억 가까이 간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3, 40억 이상의 어떤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엄연히 피해자가 있습니다. 저기에 같이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 여기에 탈락됐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첨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될 혜택을 뺏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죄로도 형사처벌 가능하고 부당이득의 규모가 수십억인 경우에 사실상 신병도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는 이제는 낙마의 문제가 아니라 저 이슈는 형사처벌이고 감옥 갈 문제로 넘어갔다. 그렇게 봅니다. 이혜훈 후보자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혼인신고도 안 돼 있었고 평일 주말 나눠서 용산집에 조금은 살았으니 허위 주소 이전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오히려 계획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보통 혼인신고를 보통은 바로 하지 않습니까? 혼인신고나 전입신고를 왜 굳이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댁에 가서 좀 있는다고 하더라도 장소적인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자기 거주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장 전입의 요건도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오히려 그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하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가 이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저는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혜훈 지명자 본인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 지명자가 출근하면서 한 답변을 저희가 또 챙겼습니다. 들어보시죠. 반포 아파트 관련해서 장남 위장 미혼 논란되고 있는데 혹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증여세 회피하려고 가족들끼리 차용증 쓰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은 없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안 돼 있었고 주말엔 실제 용산 전셋집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만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기망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부양가족인 것처럼 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스튜디오에서 또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김근식 교수님, 이 청약에 당첨되려면 저렇게 좋은 집 청약에 당첨되려면 뭐 3대가 덕을 쌓아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 전문층 사이에 있어요. 그럼요. 아무리 무주택으로 살아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저 조건을 다 갖출 수도 없고 청약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40억 가까운 돈을 무슨 수로 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혜훈 후보자의 저 재산 형성 과정, 특히 이번에 자기 아들까지 결혼 신고를 미룬 채로 청약 가점을 받아가지고 로또 당첨이 되는 걸 보면 저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합니다. 정말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뭐 했냐? 나는 뭐 하고 있나? 나는 뭐 하고 있나? 물론 뭐 당첨이 돼도 우리는 뭐 2개월 만에 36억을 낼 만한 능력이 없죠. 예. 그러니까 정말 딴 나라에 살고 있는 새로운 그 열심히 사는 그 족속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기죄나 주택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정서법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두 가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저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신 분이 20 몇 년 동안 무주택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무주택자. 우리 같은 보통 서민들은 어떻게든 돈을 좀 모아서 재산이 형성되면 어떻게든 집을 살려고 하죠. 사서 또 옮기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청약 가점에 최고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기간을 갖춰놓은 거예요.
이 만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되니까. 무주택 기간 항목에서는 네. 점수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피디님?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100억 이상의 돈을 가지신 32점. 분이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대부분 만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청약저축 가입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저건 만점 대부분 받아요. 근데 무주택 기간을 최대한대로 받은 거고 그것도 다 한다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서 3명 자녀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의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나가는 걸 어떻게 자기가 말리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듣기로도 이 강남이나 이런 데서 정말 비싼 집 로또 청약을 하려면 또 하나가 그 점수에 가산점을 받는 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것도 가점이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 제가 이야기도 들어서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참 열심히들 사신다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저분이 저렇게 할 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저것도 부양가족 숫자를 최대한 맞춰서 결국 당첨이 됐는데 재밌는 게 아까 주진 의원이 이게 형사법적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턱걸이 당첨이 됐잖아요. 턱걸이 당첨. 그러면 만약에 그 장남의 결혼 사실 숨긴 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5점이 깎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이제 세대가 나가서 그렇죠, 독립을 그렇죠. 하게 되면 부양가족이 아니니까. 2명만 갖고 있으니까 5점이 깎이면 떨어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남의 결혼 사실 숨기는 불법적 의도 때문에 5점을 받아서 턱걸이 당첨돼서 몇 달 만에 30억 챙긴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국민들이 납득이 될까요? 저는 이건 당장 형사법적으로 수사 들어가야 되고요. 주택법상 말씀 나왔지만 저렇게 해서 허위 당첨된 사람들 많이 잘립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보결을 뽑아요, 보결. 저 당첨할 때 그 숫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 후보들 다 해놔요. 그래서 조사를 해봐서 허위로 당첨된 사람은 잘리고 그 보결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보결로 지금 순번 받으신 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의혹 계속 이어가는데 과거 발언과 본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언행 브리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현금 부자들이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대박 로또를 가져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사 들어보시죠. 반포의 A단지 발표되고 나자마자 1억 8천이 올랐습니다.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 6억씩 대박 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현금 부자만 로또를 받게 돼서 부당하다라며 듣기 좋은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무주택자이다. 저는 지금 실직자라 공직자도 아니고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혜훈 의원님께서 무주택이십니까? 15년 넘게 무주택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 온갖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 빌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현금 부자예요.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 그것도 뭐 아주 큰 돈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 로또를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당하죠. 사람을 잡는 거죠. 사람 잡는 현금 부자들만 대박의 청약이 당첨돼서 로또를 받는 건 부당하다. 자기소개. 5년 뒤 본인 이야기, 그리고 본인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당한 일을 본인이 했다고 미리 선제적으로 실토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 그냥 불법이 아니다라고만 하면 소위 장땡인가? 장땡이야. 네, 전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어떻게 이러고도 그냥 괜찮은가? 전 제가 낯뜨겁거든요 지금. 아니 말씀 되게 옳으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그 서민들도 자신의 소득에 맞게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을 사고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되는데 서민들이 집 살 수 있는 기회는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등으로 탁탁 막아놓고 현금 많은 부자들은 저런 로또 청약 척척 당첨돼서 더 부를 일궈 갈 수 있게 해서 계층 간의 사다리가 끊기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럼요.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서민들의 이 마음을 굉장히 이해해주는 어떤 좋은 정치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말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당첨되는 순간에 36억 이상을 현금으로 턱 갖다 냅니까? 그런 거 보니까 그 아들도 아니 신혼 초에 평일에는 직장 근무지에서 주말에는 엄마 아버지와 함께
이거를 지금 믿으라는 건가요? 실거주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겠죠. 용산에 가서 그 신혼부부 그 전셋집에서 살았겠죠. 그러니 이름만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설명이 너무 공색하죠.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의 네. 이 부동산 정책과도 배치되는 모습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정말 본인의 주장대로 후보자의 주장대로 뭐 불법적인 게 없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진짜 청문회에서 해명하려고 그러는지 자무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된다. 네,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지 어떤 말로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답이 없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된다는 논란으로 차관직에서 내려온 현 정부의 차관도 있었습니다.